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 우리들의 수다 떠는 날. 오늘은 우리들이 수다 떠는 날로 만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DJ분들 오래간만에 봤는데요. 다들 건강하시죠?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는 이상한 병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병이요? 무기력증이라는 병이 생겼는데요. 그거 힘든데. 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고, 그냥 탁구는 직장 때문에 나오지만, 탁구도 잘 안 치고, 그냥 집에만 가고 싶고, 집에서 눕고만 싶고, 누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눈동자만 동글동글 굴리고 있는 그런 무기력증이 생겼어요. 내 성격에 그런 게 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든 그것은 곧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성격이 밝든 또 밝지 않든 그거는 언제 어느 때 다칠지 모르는 그런 병인 것 같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복도에서 박수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냥 박수진 선생님 어떻게 나 요즘 너무 무기력증이 생겨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방송도 못하고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봄 오면 괜찮아요. 봄이 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맞아, 걱정하지 맞아. 마세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봄이 오면 괜찮아질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갑자기 생각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봄이 올지, 다가오는 봄이 정말 행복한 봄이 될지, 또 사랑스러운 봄이 될지, 힘든 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하는 생각에 주제를 봄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 내 쪽에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저 DJ 선생님 자기소개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겨울에 따뜻한 봄에 만나자고 약속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맞아요. 잡자는 그 전화 통화를 자주 했는데 어디가 좋은지 얘기하는 중에 친구가 우리가 안 가본 새로운 벚꽃 명소에 가보자고 해서 네.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은 작년에 동생이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가자고 해서 엄마하고 함께 갔는데요. 성묘를 마친 후에 산에 내려오는 길에 나물들이 많이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지에 막 가득 꺾어와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에게 나눴더니 다들 맛있다고. 나 먹고 싶은데. 많이 갖고 오면. 네. 전달할게요.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그래서 맛있다고 해서 함께 하지 않았던 네네네. 또 형제들도 이번에는 같이 가기로 해서 작년보다 좀 규모가 크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요즘 채소값이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서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싼 콩나물만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뜯어오면 저한테 공수 좀 해주세요. 네. 다음 분 안녕하십니까. 꿈을 향하여 장순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봄을 맞이해서 나이 안 올리게 많이 설레고 있어요. 네. 오늘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이뻐지셨어요. 저쪽에서 웃고 계시네. 좀 쑥스럽지만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작심을 해가지고 살을 빼야겠다. 그 전부터 날씬하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예전이 또 그립더라고. 그 상태, 지금에 비해서 그 상태가. 그래서 희망을 갖고 헬스를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지껏 7kg가 쪘는데 1kg를 뺐어요. 야. 그래서 이제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새봄을 맞이해서 예전보다 더 날씬하게 만들어 보려고 7kg 쪘지만 10kg 마이너스 하려고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화이팅! 맞아요. 살을 빼려면 봄에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살이 막 타면서 더 많이 빠진다고 하니까 우리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캐리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이야기 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하면은 좀 황당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요. 왜요? 제가 그 20대 초반이었나? 그 음. 수학여행을 갔는데 4월에 갔어요. 네. 4월에 갔는데 제주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그 20대 초반 그 어린 아가씨들 얼마나 얇게 입고 맞아, 막 맞아. 멋내고 맞아, 그러고 맞아. 왔겠어요. 그랬는데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한라산을 갔는데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었냐면 4월 17일이었어요. 그래서 왜 요즘 얼마 전에 막 눈 왔었잖아요. 그거는 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막 바람 불고 눈 오고 진짜 그 얇게 입은 옷을 겹쳐 입고 잠바 입고 하여튼 입을 수 있는 옷은 다 입고 그러고 이제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대단하다. 갔어요.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제 수학여행이니까 갔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매점이 있는데 그때가 84년도 5년도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였을까요? 1,000원이었어요. 어메. 초코파이 하나가 1,000원인데 와 진짜 맛있대 그 초코파이가. 이제 비싸면 맛있어. 맞아요. 맞아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집에 다시 왔더니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제일 춥더라. 바람은 어떻게 불고 눈 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이 예 거기가 그럴 정도면 여기는 어땠겠니? 그래, 맞아. 여기 말도 못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떤 기억이 있니? 그것도 또 제주도인데 우리 남편이 즉석에서 하는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을 갔는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제 우리 아들하고 큰애하고 셋이 갔는데 우리 제주도 가자. 비행기표가 엄청 많다. 그래갖고 졸지에 이제 그 토요일 날 그 낮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어요. 와. 그래서 신나게 놀았지. 여기 돌고 저기 돌고 신나게 놀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올라오려고 보는데 와 웬걸 갈 때는 비행기표가 많았잖아요. 없어. 어머. 못 올라오게 태풍인 것도 아니야. 비가 온 것도 아니야. 셨구나. 직선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한테 실컷 놀았는데 일요일 날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근데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잖아. 이거 이제 대략 난감한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부산까지 가는 배를 탔어요. 맞아. 배 타보셨나요? 부산에 맞아.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한참 옵니다. 멀미 납니다. 와 그거를 지금 생각으로 한 5시간, 6시간을 예, 배를 맞아. 탔어요. 그리고 완전히 뻗어갖고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 진짜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끝도 없이 왔어요. 끝도 없이 서울까지. 그리고 집에 오니까 뭐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택시 타고 집에 1시간 돌았어요. 그래도 오셨네요.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제가 그리고 남편이랑 일주일간 말을 안 했어요. 왜요? 좋잖아요. 배도 또 타보고. 근데 기차 여행도 해보고. 진짜 그게 너무 사람이 진이 빠지니까 힘들더라고. 그게 제가 황당했던 봄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봄하면은 그래요.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더 희망을 갖고. 멋진 기억에 남을. 그럴까요? 한번 그래볼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잊지 그러니까. 않는 추억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변덕스러운 거야. 변덕스러워. 생각해보니까도 그렇네. 자, 다음 분. 네. 예, Y의 살림과 밀림 사이. 저는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글을 썼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봄은 설렘으로 포장된 두려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월 18일 날 캐나다에서 온 친구를 만났거든요. 네. 읽겠습니다. 봄, 외출하다. 오전 9시, 일산 영상 6도. 정오, 홍대, 영상 10도. 오후 2시, 도곡동, 영상 13도. 아이고 더워. 껍질을 벗는다. 겨울잠을 끝내고 나는 옷을 한 장씩 벗으며 걸어간다. 다음에 한 시간. 우와. 약간 역시 밀. 북에서 나무를 가면서 진짜 느껴요. 맞아요. 옷을 하나씩 벗어야 돼. 그래서 기온차가 심하잖아. 그쵸? 난 일기예보 통보관인 줄 알았네요. 체감을 느끼더라고요.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컬러 읽어주는 여자 나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아이가 2학년이 돼가지고 저는 봄이 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런 개별화 회의라던가 학교를 갈 일이 되게 많아서 긴장이 되는 계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설레는 것도 있지만 또 걱정되는 것도 되게 많은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좀 최근에 감동이 되게 있었던 게 저희 아들이 이제는 2학년이 돼서 좀 많이 의젓해진 거예요, 나름.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너 그럼 혼자 치료실에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 제 품에서 이렇게 홀로 서게 하는 그게 되게 좀 두렵고 걱정이 많은 그런 일인데 함께 살기 위해서 너도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언어치료실에 혼자 가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얘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혼자 그 거리가 꽤 되는데 언어치료실에 가서 수업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것까지 한 거예요.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있어서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이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이런 용기를 가지고서 조금씩 서서히 해 나가면 되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봄은 성장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절? 맞아요. 이렇게 부쩍 컸구나. 그래서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봐도 부모가 생각하는 그냥 부모는 그냥 못할 것 같고 안쓰럽고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생각보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의 그 똑똑함은 좀 더 발전하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분은 안녕하세요. 빨간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네. 올해 봄은 다른 때 봄보다 전 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모르는. 맞아요.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제 나름 막 새로운 그 한 해가 오고 봄이 오면 뭔가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하려고 막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올해는 이 계획조차 짜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맞아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마음 알아요. 네, 그 나무들을 보면서 그 꽃이 이제 피겠구나 막 이런 것도 자세히 보고 그리고 항상 여기 복지관을 올 때 이른 시간에 오면 새소리가 들렸어요. 네. 네, 근데 올해는 제가 안 들은 건가? 이사 갔대요. 진짜? 이제 또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네, 아니 새들이 어제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제 철새들이 막 떼지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쟤네는 가는 애일까, 오는 애일까? 아마 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흔하게 듣는 참새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걸까? 항상 그 귀 기울여서 듣고 이렇게 뭔가 변화하는 모습에 같이 눈을 반짝이면서 제가 피어나는구나 막 그러면서 집에 있는 화분들한테도 네가 지금 해순을 내오고 꽃이 피어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관심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정말 오랜만에 화분에 흙갈이를 하려고 이제 하고 돌을 조금 사다가 먼지가 날리니까 위에 살짝 깔아주고 있는데 글쎄 난이 꽃대가 올라왔는데 못 보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한 5cm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나오기가 힘든데. 네, 그래서 올라왔더라고요, 난이.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잎을 이렇게 약간 제껴줬어야지 이제 똑바로 나오는데 이걸 제가 신경을 안 썼더니만 얘 그 잎을 뚫고 기역자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관심 갖고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자라고 변화하는 모습들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음 모음을 배우시려면 저기 선생님 집에 가서 기억자로 난 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릴게요. 네, 보고 싶어요. 네. 더 기뻤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갔으면 얘가 잘 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냥 방치했으면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약간 제가 미처 못 봐가지고 얘가 꽃이 나오는 시기에 적당하게 비료도 하고 물도 뿌려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해버리니까 얘가 나오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올해도 이제 제가 일요일날 하고 봤더니 어저께는 봤더니 얘가 좀 키가 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 봄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네. 그래요. 사람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식물도 대화를 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더라도 화초하게 너 이쁘다, 사랑한다 그 말이 참 좋대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에밀리 킴 선생님. 네, 텃밭 얘기를 해온 에밀리 킴입니다. 봄 그러니까는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본 게 저에게 가장 안 좋은 계절이 봄이에요. 네. 왜? 왜냐, 겨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 겨울을 좋다 그랬지. 봄이 되면서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좋은 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면으로 돼요. 그래서 예전에 봄 되면 제가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알고서 제가 잘 관리를 하니까는 뭐 몸이 아프고 이런 거는 좀 덜한데 특별히 봄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좀 고생을 좀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봄이면 뭐 희망의 계절 막 좋아요. 벚꽃 구경 그러는데 벚꽃 자기네 가서 봐. 왜? 저는 벚꽃 별로고 왜냐면 벚꽃이라는 게 한번 확 폈다 금방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꽃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벚꽃 구경한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와갖고 처음에. 그래서 저는 별로 재미가 없는 계절인데 특별히 제가 텃밭을 시작하면서부터 봄을 조금 좋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가서 삽으로다가 막 흙을 막 파헤치고 거기다가 뭐 퇴비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지 식물들이 잘 자라지. 그래서 그럭저럭 봄을 좀 잘 지내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내란 우울증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투.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무기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면 훨씬 낫죠. 내란 우울증.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재활력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쉬다가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뭔 일을 좀 해야 하고 팟캐스트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막 했는데 와서 한 열흘쯤 쉬고 났는데 그다음부터 쭉 세상에 세상이니까 좀 그렇고 한국이 돌아가는 꼴세를 보니까 영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전화를 안 해요. 왜냐? 나가는 게 욕이 나가거든요. 평생 욕을 안 하고 산 사람인데 나가면 욕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 보면은 또 욕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저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도 안 하고 전화가 와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잘 있어 잘 지내 그냥 그 정도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신 이럴 기회에 우울증이나 그런 거 계속 빠지면 이제 무기력증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셀프 케어를 열심히 합니다. 우선 세 끼를 잘 먹고, 좀 몸 관리하는 거 정말 잘하고 그랬더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오늘 이 바지를 입었더니 엉덩이가 꽉 째가지고 와 이거 심각하구나. 근데 어쨌든 텃밭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봄이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엊그제 가서 흙을 다시 갈아엎으면서 그래 생명은 결국 봄부터 시작되니까 네 그래서 씨 뿌리는 거 거기서부터 다시 희망을 갖고 또 시작을 해보자. 그런데 여전히 귀에 들려오는 소리와 눈으로 보는 거는 재미가 너무 없어요. 자, 눈 감고 귀 닫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텃밭을 보면서 봄을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잔이의 여행기 잔입니다. 봄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봄을요. 네. 아쉬워요. 네. 왜냐면 좋아하실까요? 겨울 같은 그 날씨가 불과 지지난주 눈이 와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방 봄이라니. 그러니까 좀 요즘은 이게 계절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봄이 좀 바뀌죠. 길었으면 바뀌죠. 좋은데 그래서 좀 아쉽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여기 복지관 바로 옆에 공원 조그만 그 소공원에 갔더니 산수유가 몽우리가 졌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따 나가서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그리고 친구가 카톡을 보냈는데 지난주에 그 삼방산에는 유채꽃이 완전히 그냥 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그래서 봄이 짧으니까 금방 더워서 여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금방 더워질 그래서 것 좀 같아요. 아쉬워요. 자,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봄 글 쓴 거 한번 읽어볼게요. 넌 어떤 계절이 좋아? 난 여름 빼고 다 좋아. 그런데 특히 봄이 좋아. 봄은 겨울에 잔뜩 움츠렸던 생물이 기지개를 펴고 나 숨 쉬고 있어 하면서 맑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아. 아기의 뽀송뽀송한 발꿈치처럼 나무가지 맨 끝에 꽃망울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다. 거기다 봄비라도 와서 그 몽우리에 물망울이 맺힌 모습을 보게 되면 더욱 좋다. 파릇파릇 연초록 새싹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다. 그 꽃망울 같은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쁜 많은 싹을 키울까. 연두색은 어떤 계절을 좋냐고 묻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다. 아,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파릇파릇하게 막 올라오는 새싹이 마음을 들뜨게 해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지금껏 4계절을 골고루 보고 느끼고 몸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특히 자연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아니,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선생님. DJBX 영화 속으로 백종현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작년까지 하고 지금까지 계속 못했거든요. 그래서 봄 하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고민했는데 봄을 주제하니까 봄날은 간다를 한번 해야겠다. 그 이진호 감독인가? 그래서 이영애 나오고 그냥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주로 봄 되면은 그 지리산을 많이 갔거든요. 구례 화엄사역에 내려서 새벽에 가가지고 거기서 구례 화엄사역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는 열차 안에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기타 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생각했는데 우리 3명 있는데 저쪽 한 구석 이게 열차 안에서부터 계속 봤었는데 여자 3명이 있었어요. 여자분. 한 분이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서 무지개가 떴구만요. 그러다가 다시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화엄사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약간 어둠이 걷히고 화엄사 가는데 노고단 쪽 가는데 아까 말한 산수유하고 진달래 막 그게 너무 이렇게 막 처음 갔었는데 너무 좋았고 노고단 올라가서 아침밥을 짓는데 그 산에 가면은 예전에는 다 밥을 해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밥이 잘 안 돼.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 여자분들이 밥을 했는데 다 막 설지. 그래서 우리가 해준다고 내가 해준다고 해서 해줬더니 그 마음에 들었던 분이 되게 고마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싸운 묘소예요.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천왕봉까지 이렇게 가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막 되게 이쁘다.
그 진달래가. 그래서 제가 그랬지, 진달래보다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마음을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그때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맞아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그걸로 그 추억을 그 지리산에 묻고 왔죠. 그냥 사랑복에. 설레이는 사랑의 추억이네. 썸. 뭐 사흘을 잔인한 계절이라고 하는데 엘리어트가 T.S. 엘리어트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요새는 조금 이뤄줄 수 없는 사흘은 잔인한 계절이 될 수도 있겠다. 봄에 대해서 여러 주제를 듣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았던 계절도 이렇게 봄도 있고 또 이렇게 무기력증 또 우울증 힘든 그 과정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항상 그래 이렇게 힘든 것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자, 가라앉지 말고 화이팅 하시고, 제가, 시간은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2년 됐죠. 이 팟캐스트에 풋풋한 아가씨로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저희들 그 기술을 담당해줬던 박소진 선생님이 오늘, 여자들의 수다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구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이야기 하나 듣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박수진 선생님 나오세요. 그래도 애정을 담아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해야? 선생님이 처음 이게 팟캐스트를 접었을 때 그 마음이나 또 서운함 그리고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네. 기쁨과 서운함. 네.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보면 고향 라디오 처음 담당했을 때가 생각나요. 네네네. 그때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그렇죠. 모르고 막상 선생님들 처음 그때 녹음 때 딱 처음 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너무 친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땐 네. 저를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또 그때는 막 고향 라디오라는 것에 대한 사업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었어요. 막 이렇게 편집하고 이러는 게 사회복지사의 업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업무라고 생각이 돼서 뭔가 되게 색다른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전에는 뭔가 이용자분들 만나고 상담하고 그랬다면 여기 와서 이렇게 편집하고 라디오하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는 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재밌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2년이 지났는데 네네. 갑자기 저도 뜻하지 않는 선생님들과의 이별을 네. 만나게 돼가지고 조금 저도 섭섭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고 저희도 네. 저도 받아들이고 선생님들도 받아들이시고 같이 함께 말을 너무 못하네. 괜찮습니다. 맞아요. 제가 선생님 처음 봤을 때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것이 뭔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저런 선생님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1년 지나지 않아 우수사원으로 또 뽑히시고 맞아요. 네, 그때 그거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니까 보답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어디를 가시든지 또 그런 열정과 사랑을 담아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박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수다 마락을 내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며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마음을 달래도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지네.
내 눈 위에는